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선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파트의 청해죠. 바로 즉시 응답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발화 표현과 매우 흡사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에게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지금 어떤 상황이지? 라는 그 개념을 빨리 캐치하셔서 그에 해당되는 반사적인 대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는데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실은 이제 그림과 그 모든 선택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 약간 좀 외로움 싸움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황별 이 질문은 대뜸 들어오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는 그런 패턴의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이구나.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 그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출제위원들은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해요. 아니요, 천만에요. 라든가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덕분에요. 이런 반사적인 기본 멘트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만 않으신다면 큰 무리 없이 문제 푸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질문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몬다이온와 몬다이온 대화에서는 나도가 나도 하면 기타 등등이죠. 앞에 에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등이 아리마생 없습니다. 문어 기때 자 문장이죠. 문장을 듣고 즉 질문입니다. 이치카라 산 노나카카라 1부터 3 중에서 그로부터 이치방 이모노 히토츠 에란데 쿠다사이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문제 곧장 들어가 볼 텐데요. 역시 스크립트 먼저 보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곧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오히려 청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의욕이 없어지실 수도 있어요. 청해가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늘 항상 스크립트 먼저 보고 내용 파악을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듣는 즐거움부터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에 대뜸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280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미마셍, 홍이야와 도코 데스 까? 홍이야와 도코 데스 까? 자,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했을 단어는 바로 도코입니다. 도코. 자, 홍야 빼고 그 책방이라는 단어를 빼고 꽃집 혹은 레코드 가게 등등 우산 가게 등등 그 어떤 가게여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도코 데스 까라는 정확한 의문사. 도코는 어디?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이니까 장소 명사로 대답한 그 대답을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이 초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데파토노 도나리 데스. 백화점 옆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근처입니다. 라는 단어의 토나리라는 장소 명사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장소 의문사, 장소 명사.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번에 고코카라 치카이 데스. 자, 장소 명사로 대답하지 않고 치카이, 가깝다라는 형용사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워요 라는 표현은 여기서 가깝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혹은 뭔가요? 라는 서술어로서 들어왔을 때 서술어로 대답을 해주어야지 되는 것이죠. 자, 3번 홍오카이마시다. 자, 이것은 바로 홍야를 듣고 착각하세요 라는 함정입니다. 홍야? 책방이라는 건 아는데 그런데 3번에 들어봤더니 책을 사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나 홍야라는 거 제대로 들었으니까 3번 정답이라고 해주시면 안 되죠. 반드시 질문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에 백화점 바로 옆입니다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고르실 수 있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음성 파일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番すみません。本屋はどこですか？ 1、デパートの隣です。2、ここから近いです。
3、本を買いました。 자, 잘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짧은 질문과 그리고 즉각적인 나의 대답. 반드시 포인트, 질문의 포인트가 어떠한 의문사로 시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정확한 의문사에 관련된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의문사. 일단 첫 번째는 물건이나 개념을 물어보는 의문사가 되겠습니다. 난, 읽어볼까요? 난 혹은 나니. 자, 100% 지켜지는 법칙은 아닙니다.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 조사.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 오, 와 이런 것들이죠.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난이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무엇을 이라고 한다면 난이요. 무엇이 이라고 한다면 난이가. 그 다음에 무엇은 이라고 한다면 난이와가 되겠죠. 따라서 뒤에 의문사가 그 조사가 따라 나오게 되면 발음은 난이로 하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요. 자, 그 다음엔 언제라는 의문사죠. it's. 어디라는 장소 의문사입니다. 도코. 자, 그 다음엔 사람을 물어보는 누구가 되겠죠. 다레. 자, 그 다음엔 어느 것입니다. 선택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되겠죠. 도레. 자, 그 다음에 어느 쪽이라고 해석되지만 실은 양자택일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어느 쪽 반드시 양자택일일 때. 자, 읽어볼까요? 도찌라. 마지막 왜 어째서 라는 뜻이죠. 도시대. 자, 이것들은 모두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문문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따라서 의문문의 형태 데스카에 곧장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곧장 붙어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난 데스까? 자,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대답으로서 옳은 대답은 반드시 그거의 실체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대답이 나온 것들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가령 들고 있는 것은 난 데스까? 와타시노 가방 데스. 내 가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물건 명사나 개념 명사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언제입니까? 이츠 데스까? 자, 그럼 이츠 데스까의 대답으로 옳은 것들은 정확한 시간, 날짜, 그리고 요일로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2시입니다. 니지 데스. 2일입니다. 2日 데스. 혹은 2월입니다. 2月 데스도 좋고요. 혹은 화요일입니다. 라고 할 때 가요비 데스. 구체적인 시간과 관련되는 시간 명사로 대답하는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도코 데스까?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장소 명사로 대답해야겠죠. 텔레비 위입니다. 우에 데스. 텔레비전 아래입니다. 시다 데스. 혹은 구체적인 정말 장소 명사죠. 공원입니다. 또 고엔 데스. 학교입니다. 학교 데스. 이런 형태로 대답하는 것들을 정답으로 고르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나레 데스까? 자, 이 질문으로 들어온 경우, 질문을 받게 된 경우 옳은 대답은 사람의 이름 혹은 그 사람의 지위로서 설명을 하게 되죠. 가령 다나카상 데스, 다나카 씨예요 라던가 혹은 와타시노 센세이 데스, 나의 선생님입니다 라고 그 사람의 지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어느 것입니까? 노래 데스까? 그럼 이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라고 해서 지시대명사로 대답하면 되겠죠. 코레 데스, 소레 데스, 아레 데스. 자, 그 다음에 어느 쪽입니까? 도찌라 데스까? 그래서 대답은 코찌라, 소찌라, 아찌라 다 좋지만 실은 양자택일의 경우일 테니까 어느 쪽 하나의 명사를 골라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치고 딸기와 오렌지. 자, 이치고 또 오렌지 또 도찌라가 스키 데스까? 라고 한다면 이치고
딸기 쪽을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명사를 콕 집어서 선택해서 대답하면 좋고요. 자, 맨 마지막에 どうしてですか? どうしてですか? 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인 경우에는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까라데스, 까라데스. 맛있기 때문입니다. 뭐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주 거기에 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때문입니다. 등등. 자, 여러 가지 품사들이 와도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어째서입니까?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라는 패턴을 가진 대답만 정답으로서의 가능성을 두셔야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질문을 들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보다는 명확한 의문사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의문사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 281페이지의 3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이야기를 하죠. 오카상, 엄마, 이테키마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외출하고 있죠. 자, 지금 자신의 아이가 외출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모두 다 같이 엄마의 마음이 돼서 한국어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입니까? 잘 다녀와, 갔다 와, 잘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따라서 잘 다녀와 라는 표현의 3번인 이때라샤이를 정답으로 고르셨어야 되죠. 자, 1번 오카에리나사이 라는 표현은 자, 카에루라는 동사의 흔적 보이시죠? 귀가하다, 되돌아오다, 되돌아가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귀가해 온 사람을 맞이하는 인사 표현이죠. 이제 오셨어요?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자마시마스.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오는 멘트인데요. 남의 사무실이나 남의 집을 방문해서 들어가는 직전에 하는 표현. 자, 자마는 우리 실제적으로 방해라는 단어였었죠. 따라서 그럼 방해 좀 할게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갈게요. 라는 멘트로서 쓰인다고 했었죠. 자, 가족들은 이런 표현을 본인의 집으로 들어올 땐 쓰진 않죠. 위에 있는 다녀왔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이때 아이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때 키마스. 가다라는 동사 이쿠로 시작을 했고, 그러니 갔다 와요, 갔다 오세요 라는 뜻으로 역시 똑같이 이쿠 동사로 시작이 된 이때라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역시 우리는 들어봐야겠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음성 파일 들으시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이 멘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番お母さん、行ってきます。1、おかえりなさい。2、お邪魔します。3、いっていらっしゃい。 네, 잘 들어보셨나요? 아마 질문을 듣자마자 여러분들도 선택지가 나올 때 반사적으로 하이 이때라샤이라고 대사를 치듯이 읽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 지금 같은 질문은 제가 늘 항상 강조했던 상황별 의사소통입니다. 무슨 상황, 무슨 상황, 무슨 상황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멘트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외워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몇몇 가지의 상황별 의사소통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외출할 때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때키마스. 네, 다녀오세요. 이때라샤이. 자, 그러면 반대로 귀가했을 때 다녀왔습니다. 다다이마. 그럼 이제 오셨어요? 라는 뜻으로 오카에리나사이. 우리 아까 선택지에도 나왔던 표현이고요. 자, 이번에는 남의 집을 방문합니다. 안주인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자요. 라고 거찌라에 도저. 거찌라에 도저. 이러면 그럼 좀 실례 좀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선택지에 있었던 오자마시마스, 오자마시마스 라고 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 선택지에 있었던 것들인데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안부를 물어봅니다.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이때 아니요, 실은 잘 못 지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못 지냈어도 네, 잘 지냈고 이게 다 당신의 덕분에 잘 지냈다라는 형식적인 틀의 인사표를 하게 되죠. 자, 읽어볼까요? 하이, 오카게사마데. 하이, 오카게사마데. 자, 이번에는 감사 표현 됩니다. 이건 뭐 흔히 다 알고 계시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그런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는 너무 잘 아시면서 아유, 천만에요 라는 표현에 약하신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가 바로 일단 아니에요. 이에 도 이타시마시테. 이에 도 이타시마시테. 자, 그리고 한국어로 천만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겸손 멘트도 아니고 그리고 사과했을 때 괜찮다도 아닙니다. 반드시 Thank you, you are welcome 이라는 반사적인 멘트이기 때문에 도 이타시마시테는 누군가가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퇴근이라고 적었는데요. 같이 무언가를 하다가 먼저 떠날 때 하는 인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례하겠습니다. 단 먼저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겠죠. 자, 읽어볼까요? 오사키. 오사키니. 자, 한자는 사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사키니 시즈레이시마스. 오사키니 시즈레이시마스. 자, 이때 우리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는 표현으로 오츠카레사마 데시다. 오츠카레사마 데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오츠카레사마 데시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퇴근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281페이지에 해당되는 5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자가 먼저 질문을 하는데요. 질문이 아니라 감탄을 하는데요. 토마스さん, 일본어 上手ですね. 토마스 씨 일본어 잘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했더니 남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첫 번째, 이에どういたしまして. 이에 大丈夫です. 이에 まだまだです 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여자가 일본어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했을 때 기본적으로 겸손 멘트로 가야겠죠. 아유, 아니에요, 천만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멀었죠 라는 식의 말들이 나와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만에요 라고 말했으나 한국어의 천만에요는 약간 중의적인 느낌이 있죠. 방금 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どういたしまして라는 표현은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만 쓸 수 있는 천만에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국적인 해석에 휘말려서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에 大丈夫です는 실은 大丈夫라는 말 자체가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 너 어디 아프니? 라고 할 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입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괜찮아요 라고 쓰일 수 있는 표현에 大丈夫です를 쓰면 좋죠. 그런데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아유, 괜찮아요 라는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일본어 上手ですね, 일본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했을 경우에 잘하더라도 아유, 아직 멀었죠 라는 표현으로 마다마다 데스, 마다마다 데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그 느낌으로 음성 파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番トーマスさん、日本語上手ですね。1、いいえ、どういたしまして。2、いいえ、大丈夫です。3、いいえ、まだまだです。
네, 잘 들어보셨나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토마스 씨가 아니라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했다라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3번의 선택지가 나올 때 동시에 이에 마다마다 데스라고 겸손의 멘트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겸손의 멘트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하시네요, 뭐 정말로 능숙하시네요, 아니 솜씨가 늘으셨네요 등등 뭔가 칭찬을 했을 때 겸손의 대답을 겸손의 대답으로 선택지에 나올 수 있는, 등장할 수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멘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직 멀었습니다 였었죠.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마다마다 데스. 이때 주의한 것은 마다를 한 번 써서 마다 데스는 겸손 멘트가 아닙니다. 마다는 원래 아직이라는 부사였었죠. 따라서 한 번으로 끝난 이에 마다 데스는 아니요, 아직인데요,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시작 안 됐는데요, 아직 회의 시간 아닌데요 라는 아직이에요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멀었어요 라는 느낌일 때는 반드시 2번 반복해서 이에 마다마다 데스 라고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아유 그렇지 않아요 라는 표현이죠. 손나코토 나이 데스. 손나코토 나이 데스. 그렇지 않아요. 이때 부정의 나이 데스는 늘 항상 우리 뭘로 바꿀 수 있죠? 아리마생으로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손나코토 아리마생, 손나코토 아리마생으로 바꾸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아유 가당치도 않아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돈데모 나이 데스. 돈데모 나이 데스. 물론 나이 데스는 아리마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돈데모 아리마생. 가당치도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소레 호도. 그만큼, 그 정도란 뜻이죠. 그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라는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소레 호도 데모 나이 데스. 소레 호도 데모 나이 데스. 역시 나이 데스는 계속해서 아리마생으로 바꾸셔도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선택지에서는 마다마다 데스가 주어졌으나 그 위에 N5, N4까지도요 밑에 있는 세 가지 형태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따라서 N5, N4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경우를 같이 카테고리화 시켜서 같이 외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즉시 응답 공부를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만 하나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가는 말들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늘 노력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기계적인 암기가 필요합니다. 혹은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그 장면에서 이런 멘트가 나왔었지 등등이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따라서 드라마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실은 회화를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해서 듣고 또 말하는 연습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네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